더 복잡한 논리 연산으로 이전에 배운 AND 연산과 OR 연산을 한번 확장하는 그러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이미 AND 연산과 OR 연산은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로 가능하다는 걸 봤습니다. 즉 X1과 X2의 AND 연산도 가능했고요. X1과 X2의 OR 연산도 가능했죠. 한 가지 더, 이번에는 부정 연산을 한번 볼까요? 보통 이걸 nega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간단하게는 보통 not이라고 많이 표현하죠. not x1이라는 겁니다. 즉 얘는 입력이 여러 개일 수는 없어요. 하나만 있으면 되죠. 입력이 하나인데 그 입력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. 논리값을 true면 false로, false면 true로 만들어주는 그런 연산은 어떻게 가능할까요? 이와 같이 입력 노드는 하나인데 바이어스 노드까지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요. 출력 노드는 당연히 하나겠죠. 자, 그 웨이팅을 10으로 주고요. 이거를 두 번째 거를 20으로 한번 줘볼까요? 그런 다음에 논리 연산을 또 계산해 봅시다. x1이 0일 때 당연히 얘가 0이니까 그 10만 남겠죠? 그러면은 g of 10 값이 1이 될 겁니다. 시그모이드 함수에서는요. 그리고 만약에 얘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? 마이너스 20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겠네요. g of 마이너스 10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겠죠. 결국엔 negation 또는 부정연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은 이 수식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, 즉 우리가 푸는 하이퍼세시스는 결국에는 웨이팅이 첫 번째 y에는 10, 두 번째 y에는 마이너스 20을 주면 10 빼기 20 x1이라는 연산의 결과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로 들어가서 앞에서 조금 전에 테이블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사용한 AND 연산과 결합해서 지금 배운 NOT 연산과 AND 연산을 결합해서 보면은 어떤 연산이 또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복합적인 연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. 이건 뭡니까? 그 X1과 X2가 주어질 때 AND 연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두 개가 다 true일 때만 true인 거죠. 근데 거꾸로 된 not 연산을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이것은 그 거꾸로 또 계산된 결과가 X1과 X2가 다 false일 경우에만 그때만 얘가 true가 되기 때문에, 그죠? 그때만 1이 되는 겁니다. 그러한 연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. 뭐 다양한 연산을 지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앞에서 살펴봤던 단순한 연산들을 다 모아서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XNOR라는 연산을 과연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X1과 X2로 구성된 피처 도메인 상에서 이 XNOR 연산은 non-linear한 decision boundary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요. 앞에서 살펴봤던 목적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? 즉 X1이라는 축과 X2라는 축이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있을 때 두 개의 값이 다 false일 때 그때 오히려 true인 값을 갖고요. X가 true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둘 다 true일 때도 true인 값을 갖고 둘 중에 하나가 false 또는 true이면 그때 오히려 false인 값을 갖는 이러한 논리 연산을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연산, 세 가지 연산을 다 조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산의 조합이 필요합니다.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. 즉 X1과 X2 연산을 하는 거는 웨이팅이 마이너스 30, 20, 20이면 가능했고요.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그 negation과 and를 결합한 not x1, not x2의 and 연산은 10, 마이너스 20, 마이너스 20으로 가능한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. 그리고 x1과 x2의 OR 연산은 마이너스 10, 20, 20의 가중치를 주었을 때 가능했던 걸 기억을 할 겁니다.
자, 그래서 이제 한번 이것을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. 일단은 AND 연산을 한번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x1과 x2를 입력층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결과로 얻어지는 마지막 그 출력층을 그 A3 세 번째 층이라고 하고, 그 사이에 은닉층에 두 개의 노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. 그 중에 첫 번째 노드를 계산할 때는 AND 연산을 한번 수행해 보는 겁니다. 즉 이것과 연결된 입력층과 연결된 노드의 값을 요것으로 주는 거죠. 마이너스 30, 20, 20. 즉 마이너스 30, 20, 20 주면은 논리 연산상에서 얘 값이 여기로 왔을 때는 AND 연산이 수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. 마찬가지로 여기는 not x1 and not x2라는 연산을 두 번째 노드의 값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즉 이것을 연결되는 이 와이어들의 웨이팅 값을 10, 마이너스 20, 마이너스 20으로 주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그 결과 값에다가 사실 바이어스 노드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. 그 다음 출력층으로 갈 때는 얘는 우리가 OR 연산으로 한번 수행해 보고 싶은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0이고요. 요 웨이팅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죠. 이쪽으로 갈 때는 20이라는 웨이팅, 이쪽으로 갈 때는 20 웨이팅을 가도록 그 결과 값을 H of X라고 우리가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. 그 과정을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A1은 AND 연산으로 얻어지는 거니까 이 X1과 X2의 AND 연산에 해당되는 요 A1 값 이렇게 써놓을까요? A and D.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? 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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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 얻어지는 거예요. AND 연산이니까요. 그리고 이 not x, not x2의 AND 연산은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살펴봤는데 이 앞 페이지에서 여기 살펴본 것처럼 그 x1과 x2가 false일 경우면 true고 나머지는 그 false거든요. 그러니까 바로 얘가 1, 0, 0, 0의 값을 요 두 번째 노드는 가질 겁니다. 그리고 요 논리 값을 가지고 OR 연산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OR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. 어떻게 돼요?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true니까 1, 0, 0, 1이 되죠. 자, 무슨 말이에요? 둘 다 false면 true.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. 둘 다 true면 true. 바로 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이외의 거는 어떻게 해요? false, false. 바로 exclusive no라는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요. 즉,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된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면 이런 non-linear한, 이것은 단순화된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non-linear한 decision boundary로만 얻어질 수 있는 그 결정 경계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 예제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는 히든 레이어를 딱 하나만 썼어요, 사실은.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개를 쓰면 더 복잡한 문제를 얼마든지 풀 수가 있어요.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앞에서 봤던 그림이 또 나오는데요. 이런 4개 층으로 돼 있을 때는 이 레이어 2와 레이어 3가 바로 히든 레이어에 속하고,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복잡한 우리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푼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아주 오래된 예인데요. 그러니까 손글씨로 쓴 숫자 인식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요 가운데 있는 요 숫자가 그 인풋 이미지입니다. 인풋 이미지고요. 그것을 레이어에 집어넣으면 두 번째 층에 어떠한 값이 계산되겠죠. 그 계산된 값을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게 이겁니다. 이게 바로 L2라고 그럴까요? 레이어 2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다음 층이에요. 레이어 3의 시각적인 표현이고요.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레이어
네 번째, 즉 5개 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고요. 그것을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. 과연 숫자를, 그리고 제일 위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결과 인식된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아주 대표적인 숫자 인식인데 이 응용은 우편번호 인식입니다. 미국에서의 편지를 보낼 때 우편번호가 한 5자리인가 숫자가 있는데요. 그 숫자를 사람들이 핸드라이팅 했을 때 그 우편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제입니다. 한번 비디오로 볼까요? 자, 아주 다양한 그런 변형된 형태인데도 거의 문제없이 굉장히 잘 인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